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정말 쏙쏙들이 파헤쳐 볼 건데요. 최근 나스닥에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으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시선을 그냥 단숨에 사로잡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헬스 네트워크 솔루션 티커명 MDR이죠. 조용하던 주가가 정말 하루아침에 폭발했는데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성장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MDR의 모든 것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11월 20일 정규장이 열리기도 전인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50% 넘게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렸어요. 아니,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라고 해도 이런 급등은 분명 뭔가 특별한 일이 터졌다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과연 이게 그냥 단발성 호재에 기댄 투기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순서로 MNDR을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속한 AI 헬스케어 시장이 얼마나 큰 기회의 땅인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MNDR이 도대체 뭐라는 회사인지 사업 모델을 제대로 이해해야겠죠. 그 다음엔 가장 정직하다는 숫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잠재력과 위험 요인들을 냉철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주가 급등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를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시죠. 모든 투자의 시작은 이 회사가 얼마나 큰 운동장에서 뛰고 있나 이걸 보는 거죠. MNDR이 뛰어든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가 무려 6,6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우리 돈으로 바꾸면 약 870조 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규모보다 성장 속도입니다. 이 시장이 연평균 35% 이상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클 거라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특히 AI 기술이 헬스케어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혁신들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MNDR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아시아 시장을 먼저 먹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MNDR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일까요? MNDR은 동남아시아의 허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모두를 위한 더 쉽고 스마트한 헬스케어, 이걸 목표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 무대로 삼고 있죠. 이 회사의 핵심 비전은요, 환자, 의사, 약국, 보험사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싹 다 연결하는 360도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업 구조입니다. 보세요. 매출의 70%가 원격 진료 플랫폼 같은 서비스에서 나오고 나머지 30%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에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MDR이 그냥 온라인으로 약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통 시장은 단순 유통기업보다 확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높은 플랫폼 기업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쳐주죠. 그 생태계의 심장에는 바로 마나닥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여행 중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 마나닥 앱을 딱 켜서 소아과 의사랑 바로 영상통화로 진료를 보고 전자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럼 그 처방전이 근처 약국으로 바로 전송되고 몇 시간 안에 호텔로 약이 배송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앱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단순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예약, 백신 접종, 피부 미용 상담까지 말 그대로 올인원 헬스케어 허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자산 경량화 모델입니다. MDR은 예전에 직접 의사 고용하고 월세 내면서 오프라인 병원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주 과감하게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막대한 고정비를 줄이고 물리적인 제약 없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죠. 이제는 병원 건물이나 비싼 의료 장비가 없어도 이 플랫폼만으로 싱가포르를 넘어서 인도네시아,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서 디지털 플랫폼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건 전략적인 전환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감한 전략적 전환이 회사의 성적표, 즉 재무제표에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MNDR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때로 가장 정직하게 그 기업의 스토리를 말해주니까요.
이 표를 처음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2025년 매출이 765만 달러로 전년도 1397만 달러에 비해서 무려 45%나 줄었기 때문이죠. 보통 매출이 반토막 났다? 그럼 이 회사 큰일 났구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순손실을 보세요. 1,560만 달러나 되던 적자가 338만 달러로 무려 78% 넘게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팍 줄었는데 손실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개선된 이 아이러니.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 차트가 그 역설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산 경량화 전략의 결과물인 거죠. 돈 많이 들던 오프라인 클리닉 사업을 접으면서 거기서 나오던 매출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임대료, 인건비 같은 엄청난 비용을 줄이면서 회사의 수익 구조를 훨씬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 대신 내실을 다지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이건 성공적인 구조 조정의 아주 전형적인 재무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M&DR.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의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뭘까요? 잠재력과 변동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죠. 먼저 긍정적인 면, 즉 기회를 보면요. 파이치 GPT라는 자체 의료 AI 기술력이 있고 또 우리가 방금 확인한 아주 효율적인 자산 경량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는 많고 의료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이라는 거대한 성장 기회가 있죠. 반면에 그림자도 분명합니다. 시가총액이 3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소형주, 이른바 마이크로캡 주식 특유의 극심한 주가 변동성, 이건 정말 큰 부담이죠. 또 원격 의료 시장의 절대 강자인 미국의 텔레닥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도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최근의 주가 폭등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M&Dr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9월 5대1 역주식 분할을 합니다.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거죠. 이건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도 맞추고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10월에는 회사의 미래 기술인 파이GPT와 아이코 AI 제품을 공식 출시하면서 우리는 그냥 원격 진료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기업이라는 걸 시장에 딱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적자를 확 줄인 인상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죠. 이렇게 차곡차곡 기대감을 쌓아 올린 다음에 마침내 11월 19일 시장을 폭발시킬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립니다.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AI 최적화 데이터 센터 인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AI 헬스케어라는 소프트웨어 비전만 보여줬다면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할 강력한 하드웨어, 즉 컴퓨팅 파워를 직접 손에 넣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돌리려면 막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적인데 그 심장을 사오겠다는 의미죠. 이 딜의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자체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기반이 마련됩니다. 둘째,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민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해외로 내보내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거든요. 근데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두면 이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 확장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물론 인수자금을 전부 신주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M&DR 투자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까요? 핵심 체크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인수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이걸 통해서 AI 서비스가 진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렵게 개선한 손익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지, 흑자 전환으로 가고 있는지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꼼꼼히 봐야겠죠. 셋째, 인도네시아나 가나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사용자를 늘려나가는지 그 확장 속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소형주 특유의 주가 급등락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달려고 하는 M&DR. 과연 이 작은 기업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아시아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제패하는 아시아의 텔레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따르는 분명한 위험 요인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할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M&Dr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처럼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